전문가가 직접 추천하는 추천주를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너무 떨립니다. 이 시간만 되면 또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설레게 할 만한 첫 번째 종목을 어떤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전문가님? 네, 아마 지금 최근에 또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또 관심 갖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ATEC-TN이라는 종목입니다. ATEC-TN. 네. 그 종목은요, 택시 단말기 그리고 버스 승합차 단말기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렇죠. 그런 중요한 기계들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또 어떤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적인 측면은.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삼성페이, 홍채 인식 관련된, 이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또 관련주로서 엮여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 부분은 일단은 이 과거에 또 반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멘텀으로 작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물론 2017년에 충분히 본다라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은 뭐니 해도 이 최순실 그 게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국정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치 테마주들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정치 테마주에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TEC-TN 또한 역시나 정치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관련된 후보에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부각되면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연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월 달부터 해서 일단 시장에서는 저점은 확인됐었습니다. 그동안 좀 오랜 기간 동안에 하락세를 전환을 하다가 7월 달부터 해서 거의 8월 달 중순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연출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때 8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자리죠. 자, 이무동 전문가가 계속 강조드리는 자리가 바로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입니다. 자, 이평선, 121선, 61선 캔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결국 큰 손들이 매집이 들어오고 매수 단가가 들어왔을 때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거래량과 그 다음번에 200% 증가한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부터 주가는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벌써 한 두 차례 정도는 연출이 됐다는 부분이고 이때부터 바로 주가가 상승하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전 고점을 돌파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연출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큰 손들의 매집 단가라는 거는 이 부분이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힘을 모아놨다가 이 저항대 라인을 재차 돌파하는 순간은 시세가 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다시 한번 10월 달에 연출되면서 이때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이 나왔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다시 한번 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항대 라인에서 계속해서 힘을 모으면서 노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노크를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10월 20일 날 바로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재차 상승폭이 나왔고 이때 한번 저항대 라인이 돌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정치 테마주들이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 한번 급등은 나왔는데 여기에서 재공략이 가능하냐? 자,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급등하실 때 종목들을 사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미 내 종목은 안 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이 20%, 30%의 상승폭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기존 종목을 자르게 되면서 이런 종목들을 뒤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정치 테마주들 잘 보시면 개인들의 순매수세만 하더라도 그날 몇백만 주가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 뒤따라가기보다는 눌림목이 어딘지 그리고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구간들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일단은 1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재차 후 파동은 나왔습니다. N자형 패턴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시면 오늘 장에
직전에 이 저항대로 형성하던 이 부근을 재차 터치하고 나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지지라인을 못 버텨주고 오늘 추가적으로 밀렸거나 이 지지라인을 받쳐주지 못하면서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됐다라면 이 종목은 분명히 조정폭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장에 이 지지라인 터치하면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에는 충분히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분봉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목들이 하락세를 전환하다가 종가에서 끌어올리면서 종가 방어를 한다라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하는데 오늘 동시호가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건 충분히 내일장까지도 상승폭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주봉상 보더라도 현재 바닥에서 이제서야 탈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늘의 저의 관심주로 에이텍TN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중요하죠. 네. 자,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주봉상 봤을 때 전혀 갭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눌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봉상 봤을 때도 일단은 직전에 이 저항대 라인을 안착을 하면서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폭이 열린다라면 좀 위에까지도 열리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11,000원 라인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00원까지 한번 일단은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 일단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주가 등락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목표가 11,000원 라인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더 등락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홀딩을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손절가는 필수적으로 짧게 잡아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지지라인이 8,800원이에요. 그렇다면 8,800원만 잘 지지한다면 주가는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손절가는 제가 더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9,200원까지 타이트하게 좀 잡고 가시면서 이 가격 전략대로 한번 갖고 가보신다면 충분히 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가 오늘 들고 나온 첫 번째 추천주는 에이텍TN이었습니다. 교통카드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정치 테마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페이 홍채인식 결제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눌림목 이후에 급반등 자리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재차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길 시가 이하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11,000원을 잡아주셨고요. 돌파 시에는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2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에서 매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준비가 되어 있는 추천주의 베일을 또 벗겨봐야겠죠. 두 번째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제가 이 종목을 또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그 종목이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3주째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캠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캠시스는요, 제가 또 알기로는 캠시스 대표가 어떤 분과 대학교 동창이라는 또 의혹으로 한때 정치 테마주로 묶여서 급등을 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결론은 또 동무는 맞지만 친구는 아니다 해서 아닌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정치 테마주는 아니고 전기차 관련주로 보면 되겠죠? 전기차 관련된 이슈는 시장에 남아있는 부분인데, 네. 우리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치적인 색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종목들 정말 많이 추세를 잃어버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밀렸는데, 캠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유를 왜 그런가 잘 아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유도 아셔야 하고요.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도 모른다. 자,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결국은 목적은 내 귀중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결국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확실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캠시스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그런 블랙박스 사업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전기차 관련주로 엮여가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주들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들이 연출됐지만 뭐 대표적으로 코디에스나 우수 AMS 같은 종목들은 이미 상승폭이 나왔다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보석 같은 종목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캠시스가 딱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8월 달부터 해서 9월 달, 10월 달 3개월 연속으로 시장이 하락세가 연출됐지만 이 종목 잘 보시면 오히려 주가가 잘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최근에 최수실 게이트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국정에 대한 이런 내용들, 관련된 후보들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관련된 사람들의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캠시스 또한 그런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주가 등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장중에 6%에서 또는 3% 정도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메리트 있는 만한 그 주가 등락폭은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최근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는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흐름들이 최근 시장 대비해서 좀 주가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료가 더 반영된다라면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해서 4일까지 2016 이 KES가 개최가 됩니다. 자, KES라는 건 바로 전기차 관련된 그런 이벤트가 열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전기차 관련된 재료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오늘장에 121선 위에 안착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앞서서 전환사채도 발행이 되고 기업에 대한 이런 운용 자금을 좀 끌어다 쓰는 모습들이 연출됐는데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전환사채라는 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하락될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다는 거죠. 그만큼 이 종목은 지금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저항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재차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 저항대 라인에서 최근에 3거래일 전에 이미 돌파가 나왔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직전 바로 3,030원 라인, 3,040원 라인이 직전 마지막 저항대입니다. 이 매물대만 돌파한다면 충분히 위에까지는 좀 상승폭이 상당히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거래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래량을 강조드리는데 21이평선 돌파하는 거래량과 200% 돌파한 거래량은 이때 한번 출현됐습니다. 이때 접근하셨던 분들도 단기간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간은 연출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뒤에 흐름을 봤더니 최근 대비해서 거래량이 21이평선 거래량 돌파하고 200% 증가한 거래량이 바로 어제장에 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번 접근하실 구간이 등장을 했다는 거고 앞으로 주가 등락폭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은 포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미 매집이 끝난 후입니다. 자, 큰 손들이 매집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죠? 보통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 저항대 라인 바로 큰 손들이 매집한 단가라고 보셔도 무난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이 돌파된다라면 충분히 보통은 주가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92% 정도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연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대는 5일선 밑으로 이탈되지 않으면서 재차 V자 반등으로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충분히 가격 전략으로 봐도 위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매매하실 분들은요, 어떻게 가격 전략을 또 잡아보면 좋을까요? 세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제가 분봉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
종가 흐름상 어떤가요? 결국은 올려놨습니다. 종가에도 동시호가 때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내일장에도 한번 상승은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가 밑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고,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121선 위에 안착을 시켜놓으면서 이 정고점까지는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위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제가 한번 높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 이 저항대죠. 직전에 매물대로 쌓여있는 3,710원대 라인까지 조금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 요 라인까지는 뭐 충분히 오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뭐 주가가 약간 조종세가 주더라도 뭐 차분하게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목표가는 3,710원까지 한번 보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항상 이제 필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니까 현재 21선 위치하고 있는 2,740원까지 이렇게 손절가를 보신다라면 충분히 가격 전략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가 오늘 두 번째 추천주로는 캠시스를 또 들고 나오셨습니다. 카메라 모듈 제조업에 주력하는 회사인데요. 블랙박스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이 좋아하는 전기차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 KES 한국전자전에도 참가를 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 이슈로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재료가 더 반영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폭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장에서 드디어 3,000원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매수가는 내일장 시가 이하에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목표가는 3,710원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2,740원 잡아주셨으니까 내일장에서 매매하실 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